네, 오늘 신문 보겠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레버리지 때문에 주식시장이 혼돈에 빠졌다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근데 어떤 일이든 늘 우린 풍선 효과를 생각해야 하고 또 부작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삼릭 레버리지에 이렇게 규제를 가하니 이 레버리지가 코스피 200 레버리지로 빠지면서 더 큰 변동성을 또 낳을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삼전 닉스는 리밸런싱 리스크는 없었는데 코스피 200 레버리지로 가버리면 여기는 리밸런싱 리스크까지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삼릭 레버리지를 통제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 자칫하면 코스피 200으로 풍선 효과로 가면서 코스피 200 레버리지에서 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네요. 한번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또 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공격적인 투자자에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변동성에 투자하는 투자 상품이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해외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변동성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개발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이것 때문에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정책 항상 부작용 그리고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 고민하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정부에 대한 30대, 20대 젊은 층의 지지도가 높지 않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20대, 30대 젊은 층의 자산 형성을 우리 정책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고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계대출 좀 많이 조이고 있지요. 이것이 결국 청년들로 하여금 집을 사기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내 집 마련이 청년들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이다라는 지적인데요. 우리 울산에서도 지금 청년주택 지원 그리고 청년 주거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원뿐만 아니라 일부 월세 지원, 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유홈 추가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집이 편안해야 사는 게 편안하겠죠. 청년 정책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좀 본질적으로 그 고민도 하나 더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진정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청년일 때에 정말 바랬던 건 무엇일까요? 저는 청년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기회가 보장받는 것, 나아가서 도전했을 때에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죠. 이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지켜주는 것, 또 미래를 위해 어느 쪽에 도전해야 될지 방향 잡는 것을 도와주는 것, 이런 청년의 도전을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 도전하고 싶었고 또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면을 만들어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실패했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머뭇머뭇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더 마련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린다가 아니라 청년의 도전을 응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었으면 합니다. 스타벅스에서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했었지요. 관련해서 경찰이 스타벅스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하네요. 영장에는 5.18 모욕 혐의가 적시되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5.18을 모욕하는, 그것도 기업이 체계적으로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생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제가 국회의원 있을 때에 일본 대사관에 여러 차례 항의 방문을 하고 따로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이냐 하면
일본 대사관 앞에 서울 위안부 할머니 동상이 있는데요. 소녀상. 근데 그게 이렇게 갇혀져 있어요. 바리케이트 앞에.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풀렸습니다만. 그리고 그 앞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극우 집회가 매우 심각하게 모욕하면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일본 대사관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의하기 위해 갔었고, 그때 제가 우리 김용만 의원님과 함께 그런 고민을 많이 나눴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이렇게 명백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또 우리 역사의 아픔이죠. 이걸 자극하면서 모욕하는 행위, 이건 처벌해야 될 일이다.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민주의 정신입니다.